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이트의 1905년 작품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길었던 프로이트 강의 그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사춘기 이후의 성적 생활, 한마디로 프로이트가 나누었던 리비도의 5단계 가운데 잠복기 이후의 생식기,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를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아기의 성생활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그 각 단계에서 그들이 가진 리비도가 억압되거나 고착되었을 때 어떤 성적 신경증을 유발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폈습니다. 이 대목에서 프로이트의 아주 독창적인 측면은 이 성적 충동,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 비단 성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미 성적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들이 비록 성인처럼 이성과의 성적 결합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성애적인, 한마디로 자기 신체를 이용한 활발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최초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는 6세에서 11세에 이르는 이 과정을 잠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잠복기가 왜 발생하는가, 그것을 설명할 때 또 한 번 자신만의 독창적인 설명 방식을 시도합니다. 자, 그는 이러한 잠복기가 일어나는 이유를 성본능의 문화적 승화라는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측면, 그리고 그가 창안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 심리적 측면에서 왜 이 잠복기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매우 재미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 잠복기 이후의 성생활, 한마디로 생식기의 특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춘기에 이르면 성적 생활에서 다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선택이고 두 번째는 성적 통합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들이죠. 자,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외부에서 성적 대상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 유아기의 성적 활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것을 자기 성애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마스토바치온, 그것을 자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그런 자기 성애로부터 상대 성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자기의 신체를 이용한 쾌락이 아니라 상대의 신체를 이용한 쾌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 통합이죠. 성적 통합이라는 것은 유아기의 성감대, 즉 입이나 항문이나 남근으로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던 그 성감대를 생식기로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적 활동의 목적은 단순한 자기 성애적인 수음이 아니라 바로 이성과의 관계를 통한 생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 이름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장애가 일어나면 다음 두 가지 일탈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도착과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성적 통합에 실패하면 도착이 일어나고 대상 선택에 실패하면 동성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적 대상과 연관된 일탈, 그것은 동성애입니다. 프로이트는 동성애의 종류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일탈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성만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양성적 일탈입니다. 자, 이는 동성과 이성 모두를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상황적 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성적 대상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는 동성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성적 대상의 실패에서 생기는 하나의 일탈이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성적 목표와 관련된 일탈, 그것을 프로이트는 도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상적인 성적 목표는 생식기의 결합입니다. 한마디로 성교, 베가퉁, 자, 그것을 정상적인 성적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목표에서 벗어난 성적 활동을 프로이트는 도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주시하는 바라보기라든가 상대와의 신체적 접촉, 즉 만지기와 같은 활동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더 이상 성교로 나아가지 않고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도착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도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성적 변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도착이죠. 자, 첫 번째는 해부학적 확장, 두 번째는 관음증과 노출증, 세 번째는 사물기호증, 네 번째는 가학증과 피학증입니다. 우리가 사디즘과 마조이즘이라 부르는 바로 그 현상도 일종의 도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자, 해부학적 확장이란 건 무엇인가? 해부학적 확장이란 나의 성적 대상이 상대의 생식기가 아니라 그의 다른 부위, 즉 입술이라든가 항문 등으로 확장되는 것, 그것을 프로이트는 해부학적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과 항문은 어린 시절 성기를 대신하는 성감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명사회는 그런 것들을 도착으로 간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성애를 역겨운 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겨움은 성적 목표를 제한하는 하나의 도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런 태도를 히스테리성 구토 환자에게서 발견합니다. 자, 그 환자는 입술이나 항문에 매력을 느낄 때 도리어 구토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는데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반대급부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반점거, 즉 개개인 배제증, 반대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좋아하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금지되어 있을 때 꼬마아이는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일부러 괴롭히는 그런 반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매료되는 것을 혐오로 대체하면서 바로 그 자신의 그릇된 충동을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스테리성 구토와 같은 신경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도착은 관음증입니다. 자, 바라봄, 즉 주시라는 것은 정상적인 성적 과정에서는 성적 목적에 이르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바라봄은 접촉을 위한 전 단계이고 접촉은 성적 결합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전 단계에 매여서 그 다음에 성교, 한마디로 성적 결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의 일종이 바로 관음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시, 즉 바라봄 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술작품을 보면서 감상적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는 상대를 보면서 쾌락에 빠지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노출증, 즉 보여줌의 쾌락도 프로이트는 관음증, 즉 바라봄의 쾌락과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라본다라거나 보여주는 것이 성적 결합을 위한 중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에 머물러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의미에서 도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물기호증입니다. 우리가 페티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독일어로는 페티시스무스입니다. 사물기호증이라는 것은 성적 목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그 상대의 물건 같은 것들, 한마디로 그 상대의 속옷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 등에서 성적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물기호증은 주로 생식기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 허약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숨기기 위해서 성적 목표, 즉 성행위를 아주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말함으로써 자신의 무능력을 숨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만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물에 대한 사랑이 정상적인 경우는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와 더 이상 접촉할 수 없을 때 그의 소유물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유학을 가버렸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버렸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소유물을 그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가학증과 피학증이 있습니다. 가학증, 즉 세디즘이라는 것은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느끼는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학증, 즉 마조히즘은 성적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학증과 피학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프로이트는 전기에는 이 둘 중 사디즘이 보다 근원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디즘 환자가 성적 대상을
타인으로부터 자신으로 돌리면 그것이 마조이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기에는 마조이즘을 도리어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타나토스, 즉 파괴 충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성적 충동과 결합하면 마조이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파괴 충동이 자신을 향하면 마조이즘이고 그것이 억압되어서 상대를 향하게 되면 그것이 사디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사디즘을 마조이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프로이트가 분석한 사춘기 이후의 성생활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일탈입니다. 프로이트는 문명적 성도덕과 성본능의 충돌, 한마디로 성본능의 억압은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경증이고 두 번째는 일탈입니다. 불륜, 일륜적이지 않은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으로부터의 일탈, 그것이 바로 불륜입니다. 자, 엄격한 성도덕을 준수하는 사람은 성본능이 억압되어서 신경증에 걸리거나 성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본능은 충족시키지만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성도덕을 준수하는 사람은 성본능이 억압되어서 신경증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성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본능은 충족시키지만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문화적 성도덕과 현대인의 신경병이라는 그 논문에서 불륜이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신경증 질환의 치유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도발적인 주장이죠. 그러나 문화적 가정에 자란 사람은 문화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이런 탈출구를 두려워합니다. 불륜은 두렵고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본능과 성도덕 사이에서 갈등하고 차라리 내가 고통받더라도 신경증으로 도피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신경증에 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은 불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륜을 선택하면 신경증에는 걸리지 않지만 타락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아야만 할 것이며, 신경증을 선택하면 도덕은 지키지만 그런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최악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입니까? 자, 여러분은 부도덕한 망나니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신경증 환자가 될 것입니까? 이것이 문명적 성도덕이 우리에게 던지는 선택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덕과 성본능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커다란 그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으로 길었던 프로이트 강의, 그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